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첫 번째 순서는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무난하게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휴일을 앞두고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1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 3월 24일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그리고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와 우리금융지주, 후성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고배당주와 어떤 실적 개선주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또 1230원대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 예. 또한 매수 어떤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군요. 외국인들이 위험선으로 돌아섰다는 게 반갑긴 한데 물가가 지금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유가도 꽤 올랐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말 그대로 이 기름값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고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 러시아산 원유의 3분의 2가 막히게 될 예정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 원유의 90%가 줄어들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러시아와 계속 공조를 하면서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EU 국가들이 막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다른 데 가서 사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살 곳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해산 브렌트유가 1.9%가 올랐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찬가지로 1.91%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말까지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 부담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비싸지면 당연히 수지가 맞지 않겠죠. 당장 내일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예. 이미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적자가 48억 달러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 수지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로 집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 행진이 이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이 원자재의 의존율이 높은 어떤 석유 화학 업종이나 아니면 조선, 철강, 섬유 이런 업종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르면 이른바 지금 우리가 정점이 지났다고 평가하는 어떤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이 원유는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 3, 4월에 어떤 불확실성으로 접어들고 또 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오늘 배 기자가 들고 온 특징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무슨 일이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다 올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나솔루션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계열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자료는 마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밋밋해 보이실 수 있는데 장중 한때는 거의 4, 5%까지 올랐던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 주가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 점은 EU 집행위원회가 18일에 이 리파워 EU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320기가와트, 현재의 2배를 태양광으로 발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고요. 예. 8년 뒤인 2030년엔 600기가와트, 다시 거기에 2배의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장은 내일 지방선거로 쉬는데 경제는 그래도 계속 돌아가죠. 내일 우리 주목할 만한 일정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됩니다. 수치 예. 확인하셔야겠고요. 6월 1일이 각종 좀 기준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 단계적인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날이자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베이징의 상하이의 봉쇄가 해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미국의 5월 제조업 PMI도 발표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다음 날인 6월 2일 우리 장이 시작하는 날인데 이날 가장 중요한 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된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이 원유 생산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 러시아와의 공조를 이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념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배성재 기자였습니다.